진주같이 TV 소들의 쇼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정 라이브 진주 최다선 의원님이십니다. 우리 류재수 의원님을 의정 라이브 코너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소개 간단하게 해주시죠. 반갑습니다. 진주시의원 류재수입니다. 지역구는 가오동, 천전동, 성북동 지역구를 두고 있습니다. 역시 딱 지역구 먼저 말씀하시네. 지금 그 회기 중이시죠? 네. 233회 임시에 회기 중이신데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유,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소드레 쇼 혹시 들어보신 적? 네, 들어보고 제가 봤습니다. 보신 적 있다고요? 네, 구독자입니다. 정말요? 네. 유재수 의원님이 구독하시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유재수 의원님을 모시게 된 것은 저희 의정 라이브 코너에 이제 지금 회기 중이기도 하고 진주시의 중요한 또 그 현안 중에 하나고 또 조례안을 또 이번에 그 상정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듣고 싶다는 우리 회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여러와 같은 얘기들이 있어서 네. 모셨습니다. 부동산 투기 방지법, 공직자 및 직무 관련자 부동산 투기 방지법 조례안이죠. 그죠? 네. 좀 핵심적인 내용을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이 공직사회에서 공무원들이 미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네. 미리 땅을 사두어서 네. 폭리를 취하는 네.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 해왔죠. 올해 뭐 LH발도 터졌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미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땅 투기를 할 수 없도록 방지하자, 이런 차원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지자체 차원에서는 이제 이런 조례안이 없죠. 그렇습니다. 전국 최초로. 전국 최초로 지금 상정을 하는 것인데 지난 이제 그 7월이죠. 네, 7월에 상정을 했는데 그때 부결됐죠. 상임위에서. 그렇습니다. 그 이제 부결된 원인이 뭐죠? 가장 큰 이유가? 그때는 그 감사관실에서 이게 이제 담당 부서가 되는데 네. 감사관실에서 이 사무는 지방자치 사무가 아니다. 네. 국가사무다. 국가사무다. 우리가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법률에 위임이 있거나 그리고 자치사무일 경우에 네. 한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자치사무가 아니다. 국가사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하나 있었고 그리고 공무원들에게 법률의 부담, 그 의무가 없는 네. 또 다른 의무 부담을 지우는 네. 것이다. 그런 게 하나 있었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투기 감시단을 네. 해야 한다. 이 강제 조항을 두다 보니까 시장의 고유권을 침해한다. 이런 내용들이 주요 이제 부결 사유였습니다. 근데 이제 법률적인 검토를 어느 정도 다 하시고 사실은 조례안을 만드셨을 텐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지금 그 다시 재상정된 조례는 내용이 좀 바뀌었나요?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이 바뀐 거죠? 일단 시장의 고유권한 침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일단 받아들이고, 예. 고유 권한을 침해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이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데 시장이 자기 권한인데 왜 네가 건드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예. 좋다 그러면 그걸 강제 조항이었던 것을 시장의 재량으로 예. 바꾸는 자문기구 성격을 바꿨죠. 그러니까 투기 감시단을 예. 자문기구 성격으로 바꿨다. 그렇죠. 예. 그 전에는 그러니까 이제 자문기구 성격이 아니라 이제 사무국도 있고 뭐 이렇게 그렇죠. 실질적인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걸로 이제 법에 돼 있었는 조례에 돼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바꿨다는 얘기네요. 예. 그리고 또 그게 있고 이제 직무 관련자, 그러니까 공직자 및 직무 관련자 네. 부동산 투기 방지 조례 이랬는데 직무 관련자를 뺐습니다. 이게 이제 그 대상을 갖다 처음에 가부터 마바사까지 만들어놨던 네. 것을 마바사 조항을 뺐습니다. 공직자만 그러면 해당한다 그렇죠. 이렇게 돼 있네요. 특히 이제 시장의 인사권 안에 있는 공직자와 그리고 지방에서 이제 출자 기관 이런 정도 법률로 딱 정해져 있는 네. 그것만 이렇게 명확하게 대상을 했죠. 네. 조금 이제 제가 느끼기에도 대폭 좀 이제 원안보다는 수정된 내용이 있고 앞서서 이제 부결의 어떤 사유로서 얘기했던 것들이 많이 사실은
보완됐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네. 실제로 좀 어찌 보면 또 미흡하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이해충돌 방지법이 네. 이제 국회를 통과했죠. 그죠? 그렇습니다. 통과해가지고 아마 시행을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이해충돌 방지법이 통과돼서 이제 시행이 잘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이게 다시 지자체에 꼭 필요하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이번에 개정된 네. 내용을 보면 아주 강화를 시켜놓은 겁니다. 기존에는 만약에 도시개발법이나 공공주택 특별법 내용 네. 중에 미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할 경우에는 네. 엄격하게 형사적으로 처벌한다 이런 네. 조항이 있었는데, 이번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내용을 보면 시민 누구나 그런 것을 알았다 그러면 신고를 할 수가 있고, 네. 그럼 그걸 접수받은 시장은 예. 무조건 조사를 해야 되고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예. 이런 강력한 것들이 들어가 있죠. 이게 강화시켜 놓는데, 근데 이게 있기 때문에 조례를 굳이 만들 필요가 있냐? 네. 이 얘기는, 그럼 그동안 우리가 법이 없어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났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아무리 좋은 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지방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 속의 구성원들이 이것들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냥 저는 사무화일 뿐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법을 토대로 더 구체화시켜 놓은 것이 이 조례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법들도 많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냥 사문화돼 있는 것도 많고 하니까 실질적인 부동산 투기를 하려면 실질적인 부분이 지자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한편으로 좀 제가 좀 의아한 게, 그러면 이제 왜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 그 문제의식이 똑같이 있을 텐데 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아직까지도 지역에서 이런 그 부동산 투기 방지 조례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게 없더라고요. 네. 예, 그 진주가 거의 최초고, 그때 최초 이후로도 지금 살펴보니까 이런 걸 준비하는 지자체는 없는데, 말씀대로라면 예를 들어서 뭐 더 진보적인 의원들이 많거나 이런 데는 더 사실 돼야 되잖아요. 그거 왜 안 되죠? 그 부분. 다른 데서 안 하고 있는 것까지 제가 어떻게 대답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어쨌든 올해 LH 네. 발로 이제 부동산 투기 문제가 전국화되고 네. 국민들의 공분이 막 일어났을 때, 네. 그때 이제 저희 이제 진보당 경남도당하고 진주시당이 이 문제를 갖고 좀 우리가 주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걸 초례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듣기에도 말씀대로라면 진주뿐만 아니라 사실 이 부분은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대로 법을 구현하는 차원에서라도 지자체에서 이제 관련 조례들이 필요한 거라고 저도 느껴지네요. 사실 네. 그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 LH 이후에 사실 진주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많다라고 이제 우리가 사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드러나거나 확인된 바가 사실 없어서 그런데, 그 유재수 의원님 직접 사실 고발한 건도 있죠. 네. 그거 간단하게 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 그거는 결국은 이제 혐의 없음으로 네. 끝났습니다. 이게 정말 교모하게 그 도로를 필요 없는 도로를 설계까지 해가지고 예. 설계 변경을 했는데 그걸 도에다가 그걸 받아놨더라고요. 예. 이게 저한테는 그걸 이때 한 번도 공개를 안 하고 예. 있다가 고발하고 나니까 경찰 조사에서 예. 도의 승인을 받아놓은 그 공문에 한 티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도의 승인까지 받아서 그걸 설계해갖고 보상까지 해주고 자기 땅까지 도로를 연결시켜 놓은 거죠. 근데 그게 근데 어떻게 가능하죠? 제가 느끼기에도 원래 이제 그게 도로가 있는데 그 맹지 같은 땅에다가 결국에는 그 이제 전 국장이죠, 그죠? 네. 국장 땅에 이제 흔히 말해서 도로를 연결해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자체에서? 네. 그런 일들이 그러면 진주시에서도 가능했을 뿐 아니라 도에서도 그냥 승인이 됐다는 얘기네요. 도에서도 이런 내용을 정확히 잘 모르게 돼 있어요. 그 명분을 보면 혁신도시와 신진주 역세권을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도로를 리도 208호선을 이렇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올리면 그냥 그런가 보다고 이제 승인해 주는 거죠. 지자체에서 필요하니까 이렇게 했겠지. 실제로 그
노선이 아닌 게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알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혁신도시와 신진주 역세권 도로는 이미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걸로 그 산을 야산을 깎아가면서 그 길을 내야 될 이유가 한 개도 없는데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진짜 제가 혀를 내둘렀습니다. 도에도 이미 그러니까 그걸 법적인 하자 없이 다 처리가 된 상태로 그냥 진행이 됐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담당 과장을 했던 사람을 네. 만났어요. 네. 만나서 왜 이런 걸 했냐? 이게 택도 없는 과장님 보시기 이 도로가 진짜 필요한 도로였냐? 이게 말을 못해요. 왜 그랬습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이런 식입니다. 야, 그러니까 이런 사례뿐만 아니라 뭐 이것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지금 합법화를 가장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투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불법적으로 하는 경우도 드러나지 않는 사례들이 많을 거고 사실 다 암암리에 다 이제 그런 내부 정보를 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다는 거는 아마 시민들이나 국민들은 다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 진주시에 그 신진주 역세권 예, 도시개발 사업이 있었잖아요. 예. 이걸 공공개발했죠. 예, 시가 예, 직접. 시에서. 대장동처럼 그렇죠. 이제 그렇게 전 대장동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봐요. 이게 진주시 그때 이창희 시장이 이걸 개발 사업을 하면서 지금 이제 그 이미 아파트가 지어져 가지고 분양이 다 됐는데 네네. 이 아파트 부지를 평당 270만 원을 팔았어요 그때. 그렇죠. 이제 싸게 파는 거죠. 땅값을 정해놓고 예. 추천 방식으로 네. 지역 업체만 정해갖고 네, 네, 맞습니다. 추천 방식으로 줘버렸단 네, 말이에요. 네. 수의계약으로. 그렇죠. 근데 지역 업체 경쟁을 했는데 세 개 업체가 왔는데 사실상 하나의 네. 한 한 업체였죠. 한 업체죠. 이 업체들이 와갖고 심지 뽑아갖고 추천 방식으로 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없는데 공공개발을 했으면 도시개발 사업을 진주시가 했으면 그 실제로 많은 이익을 거둘 수 있죠. 이 이익금을 가지고 실제로 성남시처럼 공원도 짓고 그렇죠. 터널도 뚫고 이 공공개발을 하는데 쓸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좋은 분위기 그때 2015년도 그 땅을 분양했고 실제 아파트는 2016년도 분양을 했습니다. 네네. 24대 1 뭐 이렇게 네네. 했거든요. 그만큼 인기가 좋았는데 당시에 또 상황을 보면 박근혜 정부 시기에 최경환 그때 네. 초이 노미트라 그랬죠. 빚내서 빚내서 땅 사라, 아파트 집 사고 사라. 아파트 사라 네, 이래 네. 분위기가 아파트 값이 그때부터 막 날아가기 시작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그 좋은 땅을 진주시장이 어느 업체에 꽂아갖고 수익액으로 줘버렸다는 거죠. 그렇죠. 막대한 이득을 그거 준 겁니다. 네. 이게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실제로 제가 그때 그렇게 의회에서 주장하고 행정사무조사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네, 그때 그랬죠. 예. 예. 네. 쉽지 않죠. 그래서 부동산 투기 방지 조례는 사실 필요한 겁니다. 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지금 현재 촬영하는 이제 날이 오늘 일요일인데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이 이제 상임이고 네. 수요일이 본회의인데 이제 상임위에 또 이제 이게 그 논의가 될 건데 이게 지금 요번에 이제 다시 재상정된 안건이 투기 조례가 논의가 될 건데 현실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우리가 의회 그 의원 발의로 조례안을 내면 네. 의원들께 자유스럽게 좀 토론도 하고 네. 협조도 구하고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이 건은 네. 우리 그 전문위원이 예. 검토 보고서를 내면서 한 열 몇 개의 사유를 들면서 이 조례는 안 됩니다라고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제출을 하고 있어요. 네. 거기다가 감사관, 네. 해당 부서 그리고 시청 법무팀까지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이 조례의 부당성을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동료 의원들이 그 공무원들 얘기와 제 얘기를 들었을 때 네.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이게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이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애초에 그렇게 맞춰놓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부당성을 지적을 하는데 검토 보고서를 보니까 허위의 사실도 있어요. 근데 이번 수정안을 제출했는데도 상설에 사무국을 두는 것은 뭐
시장의 인사권이나 뭐 침해한다. 침해 이걸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세 사무국을 갖다가 두는 게 조항이 어느 조항도 없습니다. 네네. 없앴어요 네. 그걸. 수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없앴고 사무국 역할은 네. 담당 부서장이 하도록 그렇게 해놨거든요. 네. 사무국 역할 담당 부서장이 하는 것은 우리 진주시 모든 조례에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소통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교통발전위원회 있는데 보면은 그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 사무 처리를 누군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무 처리를 공무원 담당 부서장이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다 돼 있는데 이걸 갖다가 사무국 역할은 담당 부서장이 하도록 조례 안 해놨는데 그걸 안 된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가 그 우리 동료 의원들한테 일일이 설명을 하게 되면 네. 이 의원님들이 이걸 갖다 공무원들이 논리를 깨가면서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의원님이 답답해 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알겠는데 이제 어찌 보면 진주시의회에서 그렇게 될 거라는 거는 의원님도 예상할 수 있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번 사실 조례안 상정 때도 약간 제가 좀 의아했던 게 부결이 되더라도 저는 그 적어도 의원님들끼리라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 필요성이나 내용이나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뭔가 하는 사전 작업들이 좀 충분히 됐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그때 부결됐는데 그게 아쉬웠지만 지금 다시 재상정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말씀하신 전문위원들이나 또 어찌됐든 시 집행부에서든지 아니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걸 뭐 어떤 식으로서 했든지 이걸 부결시키려고 뭐 음해하거나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어떤 말도 지어내서라도 이렇게 할 거라는 걸 알면 의원님이 이 부분을 좀 더 좀 의원들끼리나 지금 민주당 의원들 포함해서 또 시민사회나 좀 그런 과정들을 밟아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또 이제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7월 달에 부결되고 나서 그 진짜 돈까지 들여가면서 서울의 민변 변호사를 한 분 모시고 공청회 했죠. 네, 동료 의원들도 좀 오시라 해서 모시고 그렇게 해서 토론회도 네. 하고 자료 만들어서 돌리고 네. 남들은 할 만큼 했습니다. 이게 안 한 게 아니고. 근데 사실 의원님들 일일이 따라서 제가 공부시키듯이 하나하나 할 수는 없는 도로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제 그리라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표를 던지더라도 반대표를 던지더라도 뭐 충분히 또 설득하는 작업들이나 민주당 그래도 민주당 정도의 민주당 의원들이 그래도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라도 이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뭔가 자기들도 이렇게 시민들을 설득하고 국민의힘을 설득하고 전문위원을 하고 만나고 뭐 이렇게 하는 그 앞장을 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부분 저도 뭐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좀 제가 반성을 좀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 쪽에 좀 친한 의원에게 이야기하면 내 입장 알지 않습니까? 이런 식이고 또 제가 솔직히 이제 변명을 하자면 제가 삼선 의원이고 활동을 좀 하고 이렇게 눈에 띄게 활동을 하고 이러니까 실제로 민원이 많아요. 네. 민원도 집단 민원, 이렇게 뭐 슈퍼마켓 공자 문제나 그리고 또 우리 선별 그 재활용 선별장 문제 그리고 또 이번에 터졌던 뭐 그 방역 제품 문제. 그렇죠. 이 여러 제가 해야 될 일들이 사실 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는 진짜 바쁘게 뛰어다니거든요. 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것까지 좀 토론에 열어서 이렇게 하면 좀 도와줄 수 있으면 하는 이런 바람도 좀 실제로 있어요. 네. 참 좀 아쉽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유 의원님 혼자서 또 또 진보당이라는 또 한계도 좀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그래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도 좀 해서 힘있게 좀 진행이 됐으면 그나마 부결이 돼도 시민사회에서 바라볼 때도 그렇고 뭐 좋을 텐데 이게 뭔가 유재수 의원 혼자 이렇게 뭔가 하시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이 타십니까? 말을 안 하니까. 근데
의원님 깨놓고 얘기해서 왜 그렇게 막을까? 예를 들어서 그 시장이나 또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아 우리 그 진주에 이 부동산 투기 맨날 이게 말 많고 어찌 보면 국민의힘에서 제일 막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야 우리 진주에서 우리가 하자 이렇게 하면 이게 어찌 보면 또 괜찮을 것도 한데 왜 굳이 이렇게 막 쌍수를 들고 이렇게 반대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 말이 그 말인데. 그러니까 뭘 것 같습니까? 이걸 했으면 시장님이 빨리 받아들여서 네. 만약 전국 최초로 진주시에서 부동산 투기 방조를 네. 낸다면 네. 그만큼 진주시가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죠. 참 좋은 건데 근데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저한테 주기 싫은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1번. 네.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 유재수니까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시장이 이번에 노한 거죠. 예. 시장이 안 되라고 했기 때문에 네. 법무팀이 동원되고 감사관 전문위원까지 네. 네. 이렇게 해서 일사불란하게. 앉아서 협의해가면서 문구를 작성하고 이렇게 의원들 개별 접촉하는 거는 그 사인 나온 거죠. 그렇다고 봐야 되고 이게 사실상 대단한 조례 같지만 예. 실질적인 힘을 갖지 못한 조례입니다. 예. 조사 저도 쭉박 이렇게 읽어봤는데 강제로 조사할 수도 없어요. 네, 그냥 사실은 이거 해놓고 실제로 가동이 안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예. 예산도 그렇고. 예. 근데 이제 거버넌스 형태의 그 시민단체가 만들어져갖고 부동산 투기 감시단이 만들어진다는 난 그게 의미가 있다고 봐요. 예. 그럼 그분들이 모였으면 회의를 하면 뭔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만약 개발 사업이 있으면 그 개발 그 되는 땅에 대해서 한 직전 4, 5년 정도의 그 등기부등본만 떼보면 네. 흐름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게 공무원들 이름이 나오면 조사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조사를 해보는데 공무원이 내 개인정보인데 멈춘다 이래버리면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할 수 없어요. 다만 그럴 때 그러면 이게 이제 언론에 나갈 수가 있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협조 요청 이게 건익위원회에 뭐 의뢰를 한다든지 그것도 뭐 사법 당국에 조사를 의뢰한다든지 이런 걸 갖다 할 수 있는 거 정도거든요. 근데 감시단 공식적인 투기 감시단이 지자체에서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해도 사실은 또 어떤 자정 효과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진짜 저는 그래서 왜 그럴 수도 있는데 왜 그럴까? 1번은 그러면 유재수 의원이 했으니까 이건 막아야 된다. 그게 있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국민의힘 차원에서 네. 이걸 진주시가 제일 먼저 이게 만약에 네. 만들어져 갖고 네.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버릴 수 있거든요. 그거는 전 국민의힘에서 이걸 갖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봐요. 당 차원에서도 그건 안 된다. 중앙당 차원에서도 안 그렇게 된다. 되면 조규리 시장은 내년 시장 공천 받는데 문제가 될 수도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게 단순히 류재수 의원만의 문제도 아니고 진보당만의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게 사실 그런 전국적으로 딴 데도 생기고 이렇게 하려면 이게 이제 좀 이게 다른 지자체들이 있잖아요. 할 수 있는 지자체들 먼저 뭔가 좀 진행이 되면 참 좋겠는데 진주가 지금 최초로 하고 또 진보당이 하고 류재수 의원이 하니까 이건 뭐 절대 불가다 이런 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조만간 네. 제 생각에는 네. 전국화됩니다. 우리 경남도 창원시에 네. 김석규 의원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생활임금 조례를 발의를 했어요. 예. 바로 날아갔습니다. 안 네. 됐습니다. 근데 그 뒤에 다른 전국에서 거의 네, 다 만들어져 네, 버렸어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음 주 이제 수요일 본회의인데 본회의에 상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안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제 느낌상으로 상임위에서 아마 그 숫자 자체가 안 되니까 아마 또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부결이 되더라도 언제 이기는 싸움만 한 것도 아니고 또 되는 일만 하신 것도 아니니까 이후에 만약 다시 불발되면 어떻게 향후 계획이 있으십니까? 일단 저는 내일 상임위에서 부결되면 네. 바로 기자실에 올라갈 겁니다. 네. 이런 이유로 네. 부결이 됐는데 네.
집행부에서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네. 집행부에서 조례 제정 업무를 방해했다. 명백하거든요. 저 증거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일단 규탄 발언을 할 거고요. 거기다가 저는 이제 시민단체도 좀 나서줬으면 좋겠어요. 똑같이 여기에 대해서 좀 규탄하고 그리고 이런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이거는 의회 어찌 보면 그 기본적인 그 활동을 방해한 꼴이니까 공식적으로 방해한 꼴이니까 엄청난 일이기도 한데 일단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이제 향후 계획이 있으십니까 따로? 그거는 아직 구체적으로 아직 잡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마치고 규탄 발언하고 그리고 지금 실제로 주민들 시민들에게 제가 경주 전화를 많이 받거든요. 예. 언론에 나고 그러니까 예. 부동산 투기 방지 조례 네. 발의했다. 그 자체만으로도 시민들은 경제 발언들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보기로 된다 하더라도 네. 난 이 과정이 있어 왔던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생활 임금처럼 전국적으로 아마 오래 가지 않아 아마 이렇게 그 부동산 투기 방지 조례안이 지자체에 아마 그 생기는데 작은 또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너무 힘 빠져 마시고 계속 그렇게 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러니까 지방선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이런 조례들이 상임위도 통과 못하고 이렇게 본회의도 상정이 안 되고 이런 진주시의 한계는 사실 깨놓고 얘기하면 의석 비율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내년 이제 지방선거인데 코앞인데 또 이제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의회가 또 구성이 될 건데 전 또 걱정이 되더라고요. 요즘 사실 많이 걱정이 되는데 내년 선거에 출마하시죠? 네. 당연히 출마하시겠죠. 뭐 도지사로 출마하시지는 않죠? 네. 시장으로 출마하십니까? 시장 출마도 사실 그 제 고민이기보다는 네. 권유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사실 당선 가능성을 봤을 때 네.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근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유재수 의원님한테 그런 책임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에 어찌 보면 유재수 의원이 어떤 진보를 대변하는 그런 핵심적인 인물이시기도 하고 한데 또 자산이기도 하고 그러면 사실은 지금 의원으로서 3선을 하셨고 그 정도 되면 지역의 이런 어떤 가장 큰 문제인 있던 지역 권력 문제에서 충분히 그동안 끊임없이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았나. 그런 의미에서 사실 시장이나 이런 걸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저도 하지만 주위 분들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결국에는 올해도 이제 내년에도 아마 제가 알기로 시장 출마는 힘드시다고 판단하신 것 같은데. 네. 그죠? 사실 지역구에서 시의원으로 출마를 이미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네. 출마 이후로서는 제가 아직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제 스스로 봤을 때 아직 정리 못한 일들이 많거든요. 네. 지역에서 진짜 끊임없이 있어왔던 피네프선 문제 그리고 청소 용역 업체들 네. 그 부당 이득을 가져가는 문제 담합에 하는 네. 거. 여러 가지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박탈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무수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쫙 제가 뭐 말을 하라고 하면 정리를 할 정도로 갖고 있는데 그래서 반드시 이걸 좀 완성하고 또 하려고 그러니까 하여튼 뭐 지역구에서도 그렇고 우리 진주 시민들이 유재수 의원을 이제 평가하는 의원으로서 평가하고 의정 활동을 평가하는 부분은 충분히 사실은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저도 느끼는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지난 선거를 돌이켜 보면 아주 가까스로 당선이 되셨어요. 맞습니다. 사실 저도 깜짝 놀랐거든. 근데 놀랐는데 뭐 이유가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민주당 문제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까스로 당선이 됐고
올해 그러니까 내년 선거에서도 과연 그렇게 그냥 무조건 유재석이니까 당선될 수 있다 이렇게 보기는 쉽지 않지 않나요? 어렵습니다. 특히나 국민의힘에서 네네. 3인 선거구에 3명 낸다는 보장이 없고 네네. 아마 2명으로 네, 갈라 그렇겠죠. 2명만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민주당 후보 1명 놓고 네. 국민의힘 2명 놓으면 그렇죠. 그 3명과 저의 사파전이거든요. 그럼 이 4명이 3석을 갖고 싸우는 구도가 될 건데 이 앞에도 만약에 국민의힘이 2명만 나와가지고 2사람이 갈라먹었다면 저는 못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으면 네. 저쪽도 당연히 그걸 생각을 하지 그렇겠죠.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그렇게 놓을 거고 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선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계시겠네요, 그죠? 실제로 위기감이 네.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개인 사무실도 내고 네. 그리고 우리 당원들 중심으로 해서 네. 팀도 꾸리고 유튜브 방송도 하시고. 네, 준비를 그런 쉽지 않은 선거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선이니까 또 시민들이 그래 사선 우리 유재석 의원 해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사선까지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네. 여러 가지 그런 게 요소들이 있으니까 준비를 철저하게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이제 그냥 이거는 그냥 여쭤보는 건데 이제 선거구가 지금 진주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2인 선거구, 3인 선거구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 선거구 획정이 늘 이제 이제 선거 때마다 이제 회자되는 얘기인데 혹시 뭐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나요? 일단 그 경남도 선관위차원에서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네. 11일인가 곧 아마 꾸려질 걸로 그렇죠. 제가 알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도의원 정수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이미 그 선거법 차원에서 네. 3대1 비율 때문에 네. 인구 확충은 인구 하한선에 네. 걸리는 고성이나 어령이나 몇 군데 지자체에 도의원이 주는 네. 데가 있고 네. 그러면 인구가 많을 때 늘게 되겠죠. 도에 늘어야죠. 그럼 한석 는다는 얘기가 있긴 한데. 진주에 함석이 는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네. 제가 볼 때는 갑 선거구에 네. 한 명이 늘 가능성이 높다. 음. 특히나 그 추무공동, 가오동, 네. 천정동 이쪽으로 한석이 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근데 갑을 할 수는 없어요. 갑 지역에 한 명 늘리든지 을지역에 한 명 늘리든지 이렇게 될 거예요. 섞어서 할 수 없다. 예. 네.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시의원 지역구도 늘겠죠. 약간 조정이 네, 있을 조정이, 가능성이 네. 높죠. 그러면 이제 우리 진보 진영이나 시민사회에서는 아무래도 네. 그 4인 선거구나, 네. 3인 선거구를 늘리는 쪽으로 우리가 이제 좀 희망을 할 건데, 근데 이것도 사실상 민주당이 실제 그리 마음먹으면 전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어차피 이제 그 선거구를 지금 원래는 3인 4인인데 도에서 4인을 2인을 쪼개지 않습니까? 도 선관위에서 획정위원회 네. 안을 갖고 도 의회에 올라가면 도 의회에서 그렇죠. 결정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지금은 민주당이 다수니까. 그러면 이제 이전처럼 3인 선거구와 4인 선거구를 늘린다면 2인 선거구 2개를 합쳐갖고 네. 4인 선거구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제기를 하고 민주당에서 이걸 받아주도록 좀 그렇게 활동을 해나가는 그러니까 이제 거죠. 시민사회에서도 그 부분을 그냥 강 건너 불구경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강력하게 아니 당연히 그 표의 등가성이나 모든 걸 봐서도 민주주의를 원칙을 봐서도 3, 4인 선거구 중대 선거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그래서 3, 4인 선거구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걸 의원님들도 주장을 하고 사실은 민주당을 압박을 하고 시민사회에서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이 2018년 지방선거 이전에 선거구 했죠. 획정위원회에 요구를 냈던 했죠. 안이 있어요. 예, 예. 거기에 보면 진주를 3인 4인 선거구로 하는 안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그때 당신들이 냈던 만큼 이번에도 이렇게 내자라고 하면은 충분히 명분이 네.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오늘 얘기가 원래 우리 의원님 원래 소드레신 재밌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의원님이 오니까 재미가 없다. 근데 유진수 의원님을
모시고 재밌게 하기라는 불가능합니다. 유재석 아니면 불가능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선거를 이제 치러야 되는데 네. 유재석 의원님은 유재석 의원님을 당선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물론.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진보 진영이 선거를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네. 또다시 사실 의회가 과반이 또 어차피 이제 지금 형태대로 간다면 우리가 봐왔던 의회 모습을 그대로 반복할 게 뻔하지 않습니까? 진보 진영들 이렇게 좀 선거를 좀 위원님 보실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거를 어떻게 좀 치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국민의힘은 제쳐두고 예, 예, 예.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이 있는데 현실적인 좀 예, 지역에 예. 영향이 있으니까 민주당까지 우리가 포괄하지는 못할 거고 네. 민주당 자체로 전국적인 선거 네. 체계가 딱 짜여져 버리면 네, 그 지역에서 어떻게 할 수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나머지 지역의 제 세력들이 다 모여서 똑같은 그 하나의 좀 기구를 꾸린다든지 네. 연대 연합을 해서 네. 후보들을 갖다 좀 단일화 시켜내고 조정을 해서 같이 네. 그 좀 공동 대응해 나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정의당, 진보당 그리고 뭐 진주가치 또 뭐 정치 세력으로 보면 진주가치, 녹색당 예.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노동당도 있지만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 5개 정치 세력이 뭔가 원팀이 돼서 이렇게 선거를 임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런데 과거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 그 지역에 있는 지역의 이제 그 지역위원회 진보당이나 정의당이나 각 정당 녹색당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자체적으로 그 테이블에서 결정되는 사항들을 중앙당이나 이런 거와 관계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늘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 가능하시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이전에 보면 우리 당도 그랬지만 이제 이 선거를 통해서 당을 알려내고 네. 전국적으로 당을 갖다가 키워내는 네. 이런 문제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좀 그걸 등한시했다는 네. 측면이 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좀 달라졌다고 봐요. 그리고 달라졌어요. 달라졌다기보다 그동안에 우리가 좀 네. 해왔던 상황을 학습 효과로 갈까요? 네. 그걸 보아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지역을 바꿀 수 없다. 저는 그런 자기 반성의 토대에서 그런 방안들 좀 그러니까 이제 다른 당은 모르더라도 일단 진보당은 그런 부분들이 기류가 있습니까? 예, 우리 그 선거제랑 같이 하는 예. 회의 체계도 그렇고 운영위에서도 예. 실제 그런 내용들이 좀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희망을 한번 가져보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좀 공동으로 좀 임하는 선거에 임하는 시스템이 빨리 좀 뭔가 가시적인 이렇게 그로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선거 결과를 예상하신다면 전문가시니까 그냥 예상. 최고로 하면 최고 잘된 21세니까 11대 19도가 저는 최선의 결과라고 봅니다. 그거는 11대 이제 10. 이게 지역구에서 네. 지역구에서 그러면 3인을 다 이겨야 되네요. 그죠? 그렇죠. 3인에서 만약에 제 지역구 같으면 국민의힘 1명, 민주당 1명, 저 네.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되고 이제 2등은 비례도 비례도 한석은 갖고 올 비례도 거고. 국힘, 민주 그리고 그 외 우리가 연대연합 쪽에서 하나 한다면 네. 그렇게 되면 잘하면 12명까지 되겠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민주당이 다 2등 된다 보고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1, 2등 뭐 네, 무조건 한 명 예, 들어간다고 예, 보면 예. 그럼 8개 선거구니까 예, 예, 예. 8명 예, 거기다가 그 3인 선거에서 저 1명 그것도 뭐 그 외 우리 연대연합 쪽에서 네. 1명 또 들어온다면 그럼 10명이죠. 너무 장밋빛 희망을 갖고 목표를 그렇게 잡고 네. 하면 좀 네. 굳이 안 될 거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가능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그 5개 그 정치 세력들이 뭔가 어떤 같은 목표를 가지고 뛰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가능할지 한번 의원님도 그의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본인 선거도 중요하시지만 그죠? 그렇습니다.